제가 지금 요거 후원 요거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예, 저를 보여드릴 때마다 왜 하세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취미생활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때마다 좀 아쉽습니다. 경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많이 내려놓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그냥 딱 경기 보면서 으아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났구나. 고생했다. 나도 고생했고 보는 사람도 고생했고 하는 사람도 고생했고 우리 다 같이 고통받고 고생했다. 이제 다 내려오는 거 진짜 저는. 저희 대구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라이온즈 야구 보시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삼성 야구 보러 대구 시민인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 없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스포츠 산업, 축구, 야구 할 거 없이 이 프로스포츠라는 구단이 대구라는 뿌리를 좀 잃지 않게 좀 도와주는 거지 않을까. 네,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개인 미디어를 왜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만드냐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담지 못하는 팬들의 뜨거운 정서와 그 정서가 모여 리그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대구 FC 팬들에게는 이미 구단 공식 채널만큼이나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딥학 시대의 김용원님과 함께 팬들의 순수한 창작 활동이 우리 프로축구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지금은 딥학시대라는 대구 FC 팬팟캐스트를 운영하고 만들고 있는 방장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FC라는 팀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부터 이렇게 좀 응원을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2003년도 경기를 처음 봤어요. 그때 수원 삼성이랑 했던 창단 첫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관중도 많이 왔었고 4만 명 정도 왔었죠? 맞아요. 4만 한 3천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친척 형이랑 같이 경기 보러 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경기 틈만 나면 보러 갔고 그래서 좀 되게 라이트하게 보러 갔었어요. 2부에서는 사실 경기를 거의 못 보러 갔어요. 그때 뭐 대학생이었고 이제 한창 이제 활동할 때라 가지고 많이 좀 못 챙겼는데 취직 성공하고 그 원래 처음 일했던 직장이 대구 스타디움 쪽에서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축구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봤던 선수가 한윤 선수였어요. 한윤 선수가 되게 열심히 하고 네네. 좀 되게 뭔가 헌신적으로 수비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모습에 이 팀을 좀 계속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있던 선수들이 뭐 정우재 선수라든지 장성호 선수 그때 한창 이제 처음 놀았을 때 있었고 그런 선수들 보니까 같은 사회초년생 입장이었으니까 진짜 열심히 뛴다, 너무 착실하게 뛴다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활용하니까 이제 우연치 않게도 이제 FA컵 우승도 보게 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팬이 좀 됐었죠. 내가 이렇게 좀 방송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2017년 이때부터 이제 K리그 팔로잉을 거의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에서 K리그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나오는 하이라이트 정도 막 이 정도만 해서 수비하던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렇게 좀 하다가 지금은 이스타TV에서 하는 그 히든풋볼이라는 팟빵에서 했던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히든풋볼 K라고 해서 딱 런칭을 해주는데 그걸로 많이 갈등을 좀 풀었었어요. 그때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딱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뭔가 우리 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팬 입장에서 그 방송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런 방송들도 팀들 중에서 좀 약간 메이저가 있는 팀들을 좀 많이 다루잖아요 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래도 그 라운드에 뭔가 이슈가 크게 생긴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절정이었을 때가 2019년도 AF 챔피언스 리그 때 저희 히로시마 원정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가셨나 모르겠어요. 갔었어. 아마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내 인생의 ACL은 지금 아니면 다시 없을 것 같다. 지금 가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봐요 결국에 이제 강등을 다시 경험하고. 아이고 이런.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아. 근데 참 이게 강등까지 생각 안 하고 내 인생에 ACL 보러 해외 갈 수 있을 경험이 있을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히로시마를 갔었는데 좀 히로시마 딱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 히든볼에서는 그런 ACL 같은 경우도 호해를 해서 올려줘요. 근데 좀 뭔가 조금은 그냥 단신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단지가 좀 스쳐가는 느낌이었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가면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했죠. 어떻게 하면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좀 해봤는데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 하나 갖다 놓고 녹음기 켜서 얘기하면은 그거 파일 이제 따서 편집 좀 잠깐 해가지고 mp3 파일 만들어서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팟빵으로 올렸어요.
올리는 게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뭐 이렇게 어디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가지고 녹음하다가 또 우연치않게 엔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근방 남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임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스튜디오를 되게 잘 꾸며 놓으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각 잡고 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안타깝게도 다음 달까지, 이게 6월까지예요. 아이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있는 동안은 또 녹음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되게 좀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 밸런스. 마이크로 밸런스 대표이시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좀 방송을 만드는 루틴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홈경기든 원정 경기든 뭐 있을 건데 그럼 월에 몇 회를 제작하는지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만들겠다라든지 그렇게 좀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매 라운드 경기 다 녹음해서 올리는 거를 목표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저나 이제 다른 크루 멤버들이 스케줄이 서로 안 맞을 때는 이거를 합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일 경기도 있다 보니까 평일 경기 끝나고 바로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녹음하기가 좀 힘들다 하면은 그 주 주말 경기까지 같이 묶어서 그 다음 주에 한다든가 뭐 기본 골자는 일단 매 라운드 경기 끝나고 끝나자마자 적어도 한 3일 이내 그때 녹음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다들 좀 스케줄 일정 다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참여하고 아니면은 제가 일단 한번 좀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동생들한테 올래 특별 게스트로 올래 오늘은 어디 모임에 누구님 만나서 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제가 가명을 부여하지 아니면 그 친구들 가명을 또 들고 와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경기가 없는 주간에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쉽니다 사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축구를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솔직히 전에 이겼다. 기분 좋아서 응원하죠 당연히. 예. 이거 다들 이제 칭찬도 해주면서 오늘 응원도 좋았고 다 좋았다. 휴직기 때 저희 우리 짤짤 한번 해보면서 다시 만나시죠? 하면 되는데 휴직기 날 지금 천안장처럼 그렇게 지잖아요. 녹음하기 싫어요. 똑같아요. 보통 A매치 휴직기 때면은 한두 번씩 호회로 올릴 때가 가끔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면은 호회로 하나 올라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제 타지에 멀리 있는 제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크루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도 좀 전력 분석이나 이런 거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녹음할 때가 했지? 하면 이제 디스코드로 해서 녹음할 때 있고요. 네. 아니면 타지에서 못 온 친구들이 형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때도 이제 똑같이 녹음해서 올릴 때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이제 제가 친분에 있는 브이로그 찍으시는 팬튜브 분들 한 번씩 또 모실 때도 있고요. 그냥 정해진 건 없는데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때 한 달이 통째로 쉬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하지 진짜 고민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패치가 없는 월드컵을 굳이 우리가 팔로잉 해야 될까? 그건 또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취지 자체가 팬 미디어 방송이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팟캐스트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취미 생활의 연장이잖아요.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그런 것들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 본업을 병행하면서까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 피곤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방송 만드시는 원동력이 뭔가요? 일단 크루 동생들이 형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좀 나태해지마다 형은 결혼 포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놀리듯이 좀 이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옆에서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하면은 저도 안 하고 싶다고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저 말고도 대구 패치 쪽을 팔로잉하는 그런 이제 팟캐스트나 리뷰 형식에 있는 방송들이 생기면은 사실 저도 좋은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도 오디오 쪽은 좀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들어주시는 분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힙합시대가 너무 잘 자리 잡아가지고 약간 후발주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닐까요? 독점을 해버리셔가지고. 독점일까요 이게? 내가 다 먹었어. 제가 지금 요거 후원 요거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릴 때마다 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취미생활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소소한데 이거 어디에 쓰시나요? 이게 사실 팝판에서 스스로 떼가는 게 다예요. 그래서 계속 모아놓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씁니다. 밥 먹을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저 이런 아까 지금 여기 콘솔이라든지 마이크 같은 장비들 있잖아요. 그거 살 때 조금씩 보태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사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내주시면 좋은데 그 댓글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팬미디어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타켓이 한정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팀을 응원하는 K리그 팬분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분들보다는 대부분은 사실 대구 FC 팬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업로드 후에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딱 정해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인사이트를 챙겨 보시는 편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창 잘할 때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한창 못할 때 있죠. 못할 때. 한창 못할 때 여기 보면은 그 2배 차이 나네요. 2배 차이 납니다. 예,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못하는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좀 부글부글 끓어요. 그랬을 때마다 이제 아씨 얘들 좀 뭐 얘기하자 물어보네.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천안전 끝나고 올렸던 그 에피소드 보니까 거의 지금 올해 했던 것 중에 좀 두 번째로 일단 높긴 한데 분노가 대폭발한 게 예, 여기서 그렇죠. 드러나네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아도 조금, 이 화를 어떻게 풀지 하다가 그냥 들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사담이지만 저도 이제 대구 팬이잖아요.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홈 경기는 거의 못 가고 수도권 원정 경기 있을 때만 종종 보고 이러거든요. 이제 수원FC 원정 경기를 되게 오랜만에 보고 하가 올라왔다가 좀 깔아앉혔다가 그래도 천안전은 좀 그래도 전력차가 있으니까 좀 하겠지 했는데 그 결과가 되게 그렇게 났잖아요.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이게 좀 축구 얘기로 좀 넘어가는 좀 잠깐 짧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좀 아쉽습니다. 경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많이 내려놓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그냥 딱 경기 보면서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났구나. 고생했다. 나도 고생했고 보는 사람도 고생했고 하는 사람도 고생했고 다 같이 고통받고 고생했다. 이제 다 내려놓는 진짜 저는 저 요새 그래서 철학적인 책을 많이 봐. 원래 종교가 불교긴 한데 예. 불교서적 이런 것들 요새 되게 라이트하게 나온 책들 많거든요. 막 초역의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래 사는 산이요 무르무리요 되게 내려놔요 저는.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요즘에 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돼.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통계가 맞다면 한 330여 편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은 이제 편수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네.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와 이거는 내가 정말 방송하길 잘했다라든지 이거는 내가 만든 것 중에서도 제일 뿌듯하다 이런 편이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통계수로 일단 한번 볼까요? 통계수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1년 때 그 할로윈 참사. 그게 뜻깊은 거예요? 재능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거랑 더해서 이제 저희 그 18번 선수였던 그분이 이적사가 돼서 한번 좀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재능 점수가 한 거의 3, 4천 정도 나왔었어요. 네, 보통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이목을 끄는 이슈인데 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은 재능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뜻깊었던 방송은 아무래도 서울 사는 대구 팬분들이 나와서 했던 방송인데 대구 FC라고 하는 구단의 팬인데 대구 지역에 계신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대구 시민들이 팬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 FC를 보고 자랐는데 이제 여건상 타지로 특히 서울로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한번 녹음하면 좋겠다 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불러서 좀 녹음했었는데 그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대구가 고향으로 있다가 이제 올라가신 건데 이 팀으로 인해서 대구에 대한 좀 기억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는 아예 분들이 뿌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팀인 그 매개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축구의 어떤 가치지 않을까? 저희 대구 사람들이면 아시겠지만 삼성 라이온즈 야구 보시면서 알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삼성 야구 보러 대구 시민인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 없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스포츠 산업, 축구, 야구 할 거 없이 이 프로스포츠라는 구단이 대구라는 뿌리를 좀 잃지 않게 좀 도와주는 거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서 좀 그 방송 만들 때 좀 되게 좀 뜻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 1은 인터뷰 질문이 끝인데 한번 끊고 다시 한번 2를 좀 준비할게요. 맞습니다.